그리고 감독단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와방 취재 기자 한대건이고요. 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경만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스타트!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입니다. 안쪽에서 1번 서울경마의 7경주입니다. 12번의 앞필드 추천했고요. 반대방의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자, 6번은 프로포즈입니다. 자, 이마 PD 지난번에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1000m 경주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선입권에 가담도 가능한 마필이고 어차피 선두권이 부러진다고 봤을 때 분명히 직선 한 발에서는 발휘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한대간의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고요. 6번은 프로포즈 놓고 3번, 7번. 좁혀졌습니다. 바깥쪽 7번 송프로로 그리고 안쪽에서 6번 프로포즈 두 마리의 싸움.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스타트. 이게 사람이 좀 영어를 쓰면 좀 있어 보여요. 난 왜 영어를 써도 있어 보이지 않을까? 참 신기해 보여요. 미친 거예요, 지금. 네. 내가 지난주 토요일날 개쓰레기 같은 성적이 나와갖고, 뭐, 지나간 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나도 속 편하죠. 예.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 얘기 안 하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입만 살아가지고 적중도 못하는 게. 그러면서 제 무통장을 신청하셨는데 이걸 또 겁나게 하시더라고. 뭐 이 씨발로마 이 개새끼야 뭐 좋습니다. 네. 못하면 욕 먹어야죠. 잘할 땐 좀 칭찬도 좀 해주고 뽀찌도 좀 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게 밥줄인데 뭐 나는 그럴 팔자야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한 거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대건이 칭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배팅한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하죠. 근데 내가 못하잖아? 그럼 나는 매국노야. 세상에서 벌어져야 될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죠.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야죠 못하면. 그래서 더 기가 좀 바짝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방에 들어가서 기수들과 조교사들 만나봤고요. 제가 잠시 후에 이번 주가 뭐 잠시 후에 시작하겠는데 이번 주가 서울 경마가 15개 경주가 토요일날 펼쳐져요. 제주 경마 뭐 떡거지 몇 개 있고 제주 경마 같은 걸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주간에는. 어쨌든 간에 일요일도 15개예요. 부산이 휴장을 하면서 서울로만 꽉 채워준 그런 주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주간에 사실 그 다바가 승부처를 선정을 할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주간에 준비를 하면서 이전에 제가 노렸던 한두 마리의 아필들이 한번 제대로 승부 타임에 걸려서 좀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들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바 승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승부처에서는 다른 때보다는 한대건이가 더욱더 자신 있고 심도 있게 승부 경기로 준비했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시 벌떡 일어나야지. 잘 안 쓰더라도 자꾸 만지면 서. 저도 자꾸 만져주십시오. 자꾸 만지고 쓰다 보면은 언젠가 싸지 않겠습니까? 계속 자꾸 사람을 기를 죽이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서. 잘 아시잖아요. 한대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대건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제 과거에 대해서는 경마 뭐 하루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더 잘하라는 신의 계시가 아닐까. 더 집중하고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또 올라오는 기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제가 방송 중에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어차피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에요. 네,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공의 승부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뭐 계속 탈 말들이 아니니까 뭐 진짜 썩은 말들만 타는 건지 이런 것들도 옥석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기수들한테만큼은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는 게 또 경마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안 될 것 같았던 마필이 들어오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이거는 안 빠질 것 같았는데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의 성적도 약간은 초라했었죠. 사실 오늘 문세영 기수를 못 만났어요. 문세영 기수가 저희 기자들이 있는 곳에 오늘 지나가지 않더라고. 저 뒤로 돌아가서 자기도 좀 괴롭겠지. 사람인데. 잘 안 풀리고 하면 많이 괴로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괴로운 만큼 더 어금니 꽉 깨물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자, 2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15경주, 2, 6, 8, 10, 15. 메모해놔요. 예, 맨날 까먹지 말고. 오전장에 2경주, 후반부에 6경주, 8경주, 10경주, 15경주예요. 자, 그 중에 다바가 승부를 하려다 말았던 초특급 메인, 자, 8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른 경주는 몰라도 8경주는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거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짜증나. 사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에요. 목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는 경마장에서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산타크로스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 준비한 기수는 조인권 기수를 준비해봤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도 조인권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죠. 여기저기 많이 불러다니면서 마피아 기승도 많이 했고요. 자신의 기승수를 최대한 뽐내냈던 것 같아요. 자, 조인권 기수가 부산을 내려갑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조인권 기수는 빅딜에 성공을 했죠. 부산에서는 조인권급의 기수가 올라오고 또 조인권 기수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인권 기수가 기승하는 마피아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인권 기수 부산 가서도 멋진 모습. 워낙에 잘 타는 기수니까 인권이가. 우리 인권이 형도 강단이 있어. 사람이 투지도 있고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것에 능력도 있지만 사람이 근성이 없으면 그런 성적이 안 나오죠. 잘 탈 것으로 봅니다. 자, 일단 토요일 경마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했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조인권 기수가 직접 얘기해 준 마필 6경주에 6번마 뉴 와이파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6경주에 뉴 와이파이라는 마필은 사실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이 11조의 마필입니다. 근데 11조에서 데뷔했을 당시부터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널뛰기야 얘가. 마이너스 28kg 빠졌다가 다음 경우에 또 플러스 27kg 쪘다가 그 상대가 결코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로켓, 울트라 로켓, 뭐 신라화랑 그리고 그레이삭스, 와일드썬더. 그러니까 편성이 녹록하지 않은 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마필은 올라오는 끝걸음을 보이면서 이번엔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안 돼? 뭐 이랬던 마필이었었죠. 결국은 4전 만에 첫 승을 달성을 하는데 그게 지난번 경주예요. 자, 지난번에 정말 편성의 약체였었죠. 해답이라는 마필이 출전 공백기 있었고 까칠한 공주, 은빛나라, 실버벨, 싱코스입. 뭐 들으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워낙에 부자 마필이니까. 그 틈에서 인기 1위마로 팔리고 우승은 했지만 뭐 아주 크게 여유가 있었다. 뭐 그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해답이 좀 잘 떴던 경주니까. 어쨌든 1300m로 우승을 하고 승급전을 치르는데 10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공백기 때문에 솔직히 뭐 골마겸도 있고 부종도 있고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 와이파이라는 마필에 대한 애착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뉴 와이파이를 가지고 승부를 한 2번을 했어요. 인기마를 팔리지 않을 때. 자, 이번 경주만큼은 노려야 된다. 이번 경주만큼은 노려야 된다. 개차반 됐죠. 아주 뭐 성적 자체가 4차 고차하면서 제 승부 맞거나 다 깨먹었던 마필입니다. 그건 인기마로 팔리고 왔어요. 자, 이번 경기는 승급전이고 출전 공백기, 골마겸도 걸렸었고 부정도 있긴 했지만은 조인권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해봤을 때는 마필은 괜찮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뉴 와이파이라는 마필을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뉴 와이파이라는 마필이 사실 지금까지 뛰어오면서 결정력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마필 별 능력이 없어서 지난번에 우승도 우연찮게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조인공 기수의 뉴 와이파이를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뉴 와이파이가 사전을 치르면서도 아직까지도 걸음이 신장세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마필은 자신이 보여줘야 될 걸음을 100% 다 보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마필이지 이대로 멈춰도 끝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록 공백기가 있긴 하지만 편성 자체가 1300m에 약간은 현 등급에서는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제 승부 경주에 사실 이번 6경주가 저는 6번한 뉴 와이파이나 저 역시 배팅권에 포함을 시킬 생각이고요. 현장에서 뭐 큰 문제, 체중이라든가 이런 거 다 확인해 본 다음에 별 문제만 없다면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이니까 뭐 컨디션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6번한 뉴 와이파이는 뭐 상당히 좀 재밌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인공 기수의 6경주의 6번 뉴 와이파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반부 경주로 넘어가면 11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 있어요. 바로 16번마. 오늘 6번의 행운의 숫자인가? 천합입니다. 6번마 천합이라는 마필도 이 최근 한 3번의 경주에서 좀 인기가 실리고 좀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뭐 특별하게 뭐 나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선유권의 전개라서 예전 같은 뚝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 마필은 1700m에 의외로 좀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일본 52초대 그리고 일본 51초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현 등급에서는 그래도 1700m에서는 의외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왔던 마필이고요. 이 선유권의 전개가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어차피 인기 많아 팔리는 마필들이 부담장 과중이라든가 아니면 발이 빠른 마필들이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여주는 경주라는 점에서 천하비가 이번 경주에 컨디션만 나아졌다면 노려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었어요. 제가 복귀를 하고 했을 때 월요일날. 그래서 제가 조인공 기수를 만나봤을 때도 천하비의 회복세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마필 상태가 괜찮아요. 네. 조교를 해본 조인공 기수도 마필의 컨디션 자체가 나쁘지 않고 전개가 나쁘지 않은 마필이니까 전개가 많이 꼬이지 않는다면 의외로 괜찮은 성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합이라는 마필이 선입권에 가담을 해서 깨질 수 있다는 편성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천합이라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근성에 대해서 이전에 뛴 경주를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번호 천합이 11경주에 6번호 천합이도 여러분들이 현장까지 한번 안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11경주 6번마 천합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마필은 바로 14경주에 출전하는 8번마 태양왕입니다. 참 징글징글하죠. 지난번 경주 때에는 저는 좀 쉽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테마 등극에 뭐 태양왕 공략을 하고 동촌 아티스트를 방어를 하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경주의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유권에 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필의 걸음 자체로 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태양왕이 17전 동안에 5번의 우승과 4번의 입상을 할 정도로 복승률 5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이 마필의 기본적인 사이즈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재갈을 무는 부분이라든가 코너링 자체가 좀 불안한 모습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띄워주는 맛을만 놓고 본다면 8번 태양왕이 이렇게 쉽게 지난번처럼 무너질 만한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제가 그날 경주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문세영 교수가 이날도 52kg 중량에 몇 번을 좀 기승을 하면서 컨디션 자체가 썩 베스트는 아니었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8번 태양왕이 전개를 가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이번 경주가. 또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8번 태양왕은 한번 과감하게 노리고 승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여러분들 8마 태양왕도 역시나 현장까지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조인공 기수도 뭐 태양왕에 대해서 이 태양왕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조교를 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태양왕의 동영상 복귀나 해봤을 때는 충분히 근성이 있고 마방에서 마필의 상태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승하는 기수의 컨디션 자체도 좋고 기승하는 기수가 마필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바로 태양왕은 여러분들이 한번 안고 들어가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기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마필에는 이번 경주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자, 직접만 나와서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원의 직접만 나와서 코너 3마리 마필 말씀을 드렸는데 안 보신 분들은 앞에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갈 길이 멉니다. 15개 경주가 펼쳐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요. 내가 또 승질이 급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고 하면 발음이 더 후져져. 원래 발음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잡소리 그만하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000m 국내 6등급 2세 마필들이 출전을 했어요. 상금 많이 주는 경주. 상금 많이 주는데 뭐 그렇게 뭐 눈에 띈다? 이런 마필들 몇 마리 안 돼요, 사실. 근데 조금 뭐랄까요? 변수의 요인이 있지 않을까. 자, 1번마 미래등불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가장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마필이 아닐까. 사실 이 마필을 제가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고 나서 이게 진료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도입되기 전입니다, 이거는. 도입되기 전에 이 개인대염이라는 질병을 알아요. 그래서 경주마한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뭐다? 개인대염과 굴곡염이죠. 개인 인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경주마로서는 좀 절망적인 질병이죠, 사실. 그래서 이 마필이 어드마이어돈의 새끼이긴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데뷔하기 전에 이미 개인대염을 알았기 때문에 재발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만큼 띄워줄까라는 걱정을 하고 제가 주행검사를 봤었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나쁘지 않은 탄력을 선보여줬었고 직선에서는 스스로 제어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또 생겼죠. 11월 25일 날 경주를 주행검사를 봤는데 그 전에 감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들어서 또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또 감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 기록이 있는 마필들은 호흡기 쪽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려를 했었는데 제가 조교를 한번 보니까 뭐 마필은 크게 문제가 없고 착실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더더군다나 1번 게이트의 문세영.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가 성적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대건이가 마음을 다잡았던 것처럼 문세영 기수도 이번 주에 이 악물고 타소리가 상당히 높죠.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기수고요. 철저하게 더 준비한다면 더 성적이 나오는 기수니까. 그리고 미래등불에 불안한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입되기 전에 개인대회이라든가 아니면 12월 달에 감기 기록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요소도 가담이 되지만 신마들 경주치고는 마필의 싹수가 아주 좋은 마필이 크게 없기 때문에 게이트 1번 조건에 선행까지도 가능한 1번 미래 등불을 제외하고 공략한다는 것은 저는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1번 미래 등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 3번, 4번 다 안 되고요. 5마 승리 시대예요. 발주는 빠르지 않아요. 근데 주의권에 전개를 하고 나서 직선 채찍 동반하니까 제어만 해도 걸으면 더 나아요. 자, 조성권 기수도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조성권 기수는.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다시 부산 기수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뭐, 우리 성곤이 형도 서울에 올라와서 참 마음고생이 심했죠. 텃세도 좀 있었고 해서, 생각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승부사의 기질은, 제가 조성권 기수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했는데, 승부사의 기질은 충분히 맛보여주지 않았느냐. 부산에 내려가서 원래의 조성곤의 모습을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마 승리 시대 주행원대 모습 좋았기 때문에 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6번은 아마존S는 이 합격 유보를 당하죠. 그러니까 진입할 때 너무 안 들어가서 합격 유보를 당했는데 워낙에 느린 마필들 속에 내다 보니까 올라오기는 해요. 근데 아직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좀 지켜보고 싶고요. 8번 퍼펙트 워리어. 윤태혁 기수가 계승을 하는데 주행검사를 불합격을 당하죠. 첫 번째 주행검사 때에는 이렇게 고개가 들려요. 그래서 주행하면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 주행검사에서 모습을 보면은 고개가 많이 떨어지고, 조교를 더 했는지, 주행이 상당히 매끄러워졌습니다. 직선의 끝감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워낙에 정성을 다해서 윤태혁 기수가 만들고 있어서, 사실 제가 이번 주에 태혁이를 만나봤는데, 좀 애매하더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퍼펙트 워리어에 대한 평가는 아무래도 신마이고 데뷔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마에 대한 평가는 누구나 다, 기수들을 다 만나봐도요,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왜? 좋다고 얘기했다가 실적 나와 보니까는 막 사람들도 많고, 소리도 지르고, 모래도 쳐맞으니까 아프고, 이래서 안 뛰는 마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기수들조차도 그렇고, 조교사도 그렇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죠. 퍼펙트 워리어. 저는 싹수가 있다고 봤고 윤태혁 기수는 조금 애매한 듯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포함을 시킬 생각이고요.
예, 그러면 문 아이킹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예, 단독 선행을 이번 경주에 가장 성공을 시킬 소리가 높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때의 편성보다도 훨씬 더 약하고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괴롭힘을 받을 만한 마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전로 경험을 했고 지구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지금 목요일날 오늘 당일인데 상당히 지금 주로에 비가 많이 왔죠. 수요일부터. 그래서 아마도 주말에는 위에는 뭐 모래를 얹어놓는다 하더라도 밑에는 조금 얼음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깔려 있죠. 그래서 좀 날이 딱딱한 주로가 될 속도가 상당히 높은데 선행마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주로기 때문에 문화의 킹이 약간은 지구력 부족 현상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번 1경주는요. 1번은 미래등불로 공략하시는데 5마 승리시대, 8번은 퍼펙트 워리어 이 두 마리의 마필에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봅니다. 자, 1번도 9번, 8번 둘 중에 한 마리에 때리고 받치면 될 것 같고요. 2변이 나온다면 6번과 9번 6번은 아마존에스와 9번 문아이킹 이런 마필들은 배당권으로 한번 눌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은 1경주 1번 미래등불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지 않나? 이거 연습된 멘트인데 나 이거 이 한 경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충 그냥 와갖고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복귀 노트에 모두가 꽉 차 있습니다. 이 마필들의 전적란에 제가 복귀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준비를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난 속이 쓰리겠어. 그잖아.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 복귀를 안 해. 조교를 안 봐. 아니면 기수협회 들어가질 않아. 직접 만나서 다 듣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패가 꼬이는지 몰라. 그 미친년 뭐 널뛰기 하는 걸 봤나. 진짜 좀 짜증이나 죽는 줄 알았어 아이가. 잘해야죠. 우리는 뭐 공부를 하던 안 하던 성적만 나오면 칭찬받는 직업이잖아 우리가. 칭찬 한번 받아보고 싶다. 스트레스 받아. 자, 한 달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첫 단추. 별거 아닌데 사실 첫 단추가. 근데 우리가 처음에 맞추고 시작하면 사람이 굉장히 뿌듯해. 그죠? 경마도 마찬가지죠. 1경주부터 막 적중이 나오기 시작하면 막건질 했어. 막건 하는데 1경주부터 적중이 나오면 사람이 기가 좀 많이 살죠. 여러분들의 기를 많이 살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 한 달간은 좀 자신있게 붙어보는 승부 경주고요. 여러 개의 마필들이 다 팔립니다. 1번만 골드시나 3번만 로얄 빈체로 5번만 원더라이트 7번만 루이반 8번만 매기의 추억 9번만 한인의 매직 그리고 12번만 수성 챔프까지 제가 한 8마리 9마리 말씀을 드렸는데 충격감이 있고요. 한대관이 노리는 마필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배당권에선 좀 멀어져 있고 제가 직접 기수 만나봐서 얘기도 듣고 왔고 뭐 물론 제가 ALS 음성에서는 기수를 만났다 취재를 했다 뭐 이런 말을 쓰면 마사회가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를 잘 잡아가셔야 돼요. 제가 뭐 정보랑 팔아먹고 이런 놈처럼 보여질까봐 제가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취재한 건 사실이에요. 만나서 직접 물어봤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제 방송에서 승부경주를 제외하고는 공개 안 해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개해 드리니까 요거 하나만큼은 우리 대건이가 먹고 살려고 준비한 경주구나. 그래, 내가 들어줘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적정하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적중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또 기뻐하실 수 있고 그만큼 또 자신이 있으니까 또 제가 충북경주로 가져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어느 마필이 우승할 것이다. 어느 마필이 도전이 가능할 것이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철저하게 숨기고 붙어보는 경주고요. 약간은 배당을 노린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경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당을 잡수고 싶다 이러면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이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로 13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뭐 이런 개편성이야. 이런 개편성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터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찝찝한 그런 경주가 아닐까. 한 4마리 정도를 압축이 되죠. 4-5마리. 2번만 오픈 게이트, 3번만 럭키 블루, 7번만 세븐즈 럭키, 9번만 블루 나래? 뭐 이 정도?
이렇게 4마리 정도를 압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싹 다 지우겠습니다. 물론 이 오브마 해가람이 팔릴 수도 있는데, 근본이 안 돼 있는 마필이죠, 이거는. 윤태혁 기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수긴 하지만, 태기한테도 얘기가 듣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마필은 굳이 왜 이렇게 개무시하냐면, 이게 지난번에 패출이 나왔습니다. 패출이 나와서 이제 한 달간의 기존 정지를 당하고, 지가 쉬고 싶어 신 거 아니에요. 너 패출 났으니까 쉬어. 그래갖고 쉰 거예요. 항상 결정력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지우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오마 오픈 게이트는 뭐 이렇게 결정력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던 마필이에요, 사실. 지난번에도 편성의 약세 틈, 늘어지는 모습, 발주가 좀 안 좋았었고, 늘어지는 모습에 직선에서 끝걸음은 정말 탄력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걸음을 보였어요. 편성이 그러니까 올라온 거예요, 사실. 하지만 그때 편성이나 지금 편성이나 뭐가 다를 게 없다.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경주가 1300으로 들었는데, 오픈 게이트가 뭐 의도적으로 뭐 추입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이 마필이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리가 늘어난 것이 끝걸음을 살리기 더 좋다고 평가를 했을 수 있고, 어찌됐든 간에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를 해보면 오픈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맞이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3월 럭키블루 또 팔리겠죠. 사실 이 마필은 제가 지우고 싶은 마필입니다. 뭐 결정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선행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못 지우겠는 거예요. 편성을 워낙에 잘 만났죠. 단독 선행의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울 수 없는 마필이고 능력 자체는 좀 떨어지는 마필이 아닌가. 4번 졌던 마필, 나트랑 농번오름, 지난번에도 뉴캐슬 상하벌 강자. 이 마필들, 지금 지난번 경주 때 졌던 마필과 그 전전 경주 때 졌던 마필들이 보면은 그 이후의 경주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전부 다 가서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든 이 럭키블루를 이겼던 마필들이 전부 다 편성의 운으로 우승을 하고 또다시 성적의 나락, 계속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럭키블루가 모처럼 만의 단독 선행 기회의 조건을 상당히 좋게 만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마필도 크게 성장할 마필은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쨌든 간에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겠고요. 7번과 세븐즈 럭키가 사실 10월 28일날 제주행 검사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뭐 2월 달에 골마겸, 3월 달에 중수고 골절 수술도 안 했는데 장기 휴양하고 저는 사실 11월 19일 날 이경주에서 이 세븐즈 럭키를 노렸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기억하는 게 연식이나 삼복승식이라도 꼭 한번 사봐라 이거는. 세븐즈 럭키가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분명히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이러한 약간은 전력을 안 보였던 마필들이 분명히 선전할 수 있다. 조기 때 모습이 의외로 괜찮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다 뽀록났어요. 3차를 하면서. 차에 들어오긴 하지. 뽀록나서. 근데 또 조인공 기수 57kg. 여전히 부담 중량은 무겁고요. 자, 지난번 경주 이후에 이 마필은 10일간의 골마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권의 정규도 되고 편성은 워낙에 약하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긴 한데 이 골마겸만 알았다는 부분이 약간 좀 찝찝하긴 해요. 워낙에 말이 없으니까 오겠지 뭐.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뭐 블루 아래는 지난번에 이강석 기수가 기생할 예정이었었는데 당일날 기수가 바뀌었죠. 52kg에서 50kg 중량 2단 내려갔었는데 안쪽으로 좀 기대요 말이. 근데 안쪽으로 기대는데 뭐 막 기존은 제어할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 큰 거는 없어 보이는데 주행 검사 때에는 나름 싹수가 있었어서 변화가 좀 온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 뭐 똥마경주에 뭐 돈을 얼마나 들여야 되겠어. 뭐 1,000만 원 들여야 될 거야. 2,000만 원 들여야 될 거야. 뭐 이번만 오픈 게이트도 깨질 수 있고 상황 럭키블루도 깨질 수 있고 7번 세븐즈 럭키도 깨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 믿을 것 없는 경주에 여러분들의 금쪽 같은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소액으로만 조금씩 운행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번만 오픈 게이트 말씀드리면서 3번 럭키블루, 7번 세븐즈 럭키 딱 2마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에 나온다고 보면 블루 아래 이 정도까지 2번 놓고 4번, 7번 배당도 없어. 근데 똥말 경주에서 한 5배 나오지 않을까? 현장에 가면은 한방막권 정도는 압축을 해야지 환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3경주 편성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내산 5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아필들이 출전을 했어요. 뭐 안 내키네. 예, 솔직히 말하면. 일본과 최고야 최고와 이 구마 해가네가 그래도 개 중에는 가장 좀 눈에 띄는
마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본만 최고야 최고는 뭐 안 팔린 적이 없죠. 2착 2번을 하면서 그 다음 경주에 3위, 그리고 그 직전 경주에서 4위. 말이 안 나가. 너무 이게 경합을 하고 그러는 건 안 나가는 느낌인데. 1000m니까. 뭐 게이트 일방 조건에 1000m에 뭐, 말이 없잖아, 상대가. 또 김철호 기수도 요즘 많이 배고픈데, 상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뭐. 촬영 갈 수도 있고. 안 될 건 없다고 보고요. 근데 썩 마음에 들진 않아. 이번 뭐 달항아리 한두 번 들어올 만한 가치에 있는데 아닌 것 같고요. 이번 경주는 제가 박현웅 교수를 만나봤는데 너무 끌어내서 조교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달항아리는 제가 분명히 이거 갖고 한 걸 합니다. 이게 분명히 경주 조건만 좋으면 걸음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아예 무지하지 마시고요.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가져가보시고. 4번은 그렇고, 엄마 자성군주는 3코너 넘어가면은 이제 삐지죠. 계속 기대고, 직선으로 또 채찍되면 또 기대고. 그래서 이 조인권 기수가 탈 때도 제주행 검사 받을 때도 그랬었고, 제주행 검사도 여전히 삐졌었고요. 항상 기승자가 상당히 좀 쫄고 타야 돼요. 그 라니만 좀 잘 탔던 것 같아, 이건 솔직히 말해서. 라니는 말에 척 기대는데도 불구하고 막 줌천에 막 때려 잡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러한 불안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성은 잘 만났고 약체 편성인데 지난번에 타는 거 보니까 많이 기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아져서 약체 편성에서는 또 이런 날이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고 한 1년 쉬고 뭐 그러잖아요, 이 말들이. 그래서 자성군주도 편성은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6번은 급시우 12년 동안에 2번의 입상이 있는데 그래도 편성을 잘 만났고요. 출전 주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조교 때의 모습도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관심 가져보시고. 창녕 로즈는 정말 이거는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해간에 이게 문제죠. 이게 지난번 국산 5등급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 저희가 24배의 배당을 승부 경주로 가져가면서 적중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때에 비해서 부담 용량은 4.5kg 늘어나면서 불리한 조건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뭐 56kg야. 56.5kg야. 56kg나 뭐 별반 뭐 다를 건 없는데 54kg까지 접었던 마필이라서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 공백기가 생겼어요. 10월달 이후에 공백기가 생기면서 이 질병에 좀 후유증이 있는데 이 부종이 있어요. 부종이 다리가 붓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아까도 계속 이 경주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워낙에 상대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 해간애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걸음에 한 80%만 발휘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져서 부담량 늘어났고 외곽 게이트에 공백기 있어. 당연히 배팅권에 중심권에 세우면 안 되는데 나는 쉽게 포기를 못 하겠네. 자꾸 땡기네 이거. 그만 해가네. 근데 그만 해가네를 한번 충격하면 말씀을 드려보고요. 실용은 사계절은 무조건 선행입니다. 선행아님은 답이 없고요. 선행을 가서 꾸역꾸역 버텨야 되는데 과연 일본가 최고의 최고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성군주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삐지는 말들이 있는데 해간에도 마찬가지고 사계절이 넘어서기 쉽지 않다고 봐요. 저 이번 경주까지도 사계절은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시뭐 선녀는 매번 그렇고 뭐 이미 걸음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경주는요. 저는 뭐 일본가 최고의 최고가 경주의 조건은 상당히 좋지만 뛰어온 걸음만을 놓고 본다면 해간애가 상당히 근성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보면 해간애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 1번가 최고야 최고 그리고 5번 자성군주 6번가 급시우 9번을 놓고 1번 5번 6번 이거를 어떻게 배팅을 조율하느냐만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배당이 나온다면 이번만 달항아리 쪽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자, 9번 놓고 1번 5번 6번 그렇게 뭐 누가 뭐 돈을 주지 않으면 배팅을 하고 싶은 경주는 아니에요. 자, 5경주입니다. 이 경주 역시 다 마찬가지고요. 나 오늘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네. 근데 편성이 그래요. 워낙에 출전 두수는 많았죠. 뭐 능력마들은 없고 뭐 조교를 워낙에 많은 두수가 나오니까 뭐 물론 차주 출전하는 마표들이 없어서 조교는 착실히 다 했지만 이 상당히 불안해요. 과연 마방에서 총력전을 벌쳐서 올해 마지막에 대종의 미를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를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히든카드는 있어. 여러분들 뭐 인생을 살면서 히든카드 한 장 없어? 얘들도 마찬가지야. 지레진 말이 한 10마리 나오면은 그 중에 뭐 다 되겠어. 그 중에 한두 마리가 히든카드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뭐 11마리 앞에 출전하는데 이것도 편성이 참 거지 같습니다.
5번 나트랑은 솔직히 능력보다는 기수의 의지와 마필의 걸음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이 마필이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고요. 선입권의 전개도 가능한데 지난번에 늦바람에서 후미권에서는 은근히 올라왔어요. 편성의 악재템을 만났고 또 지하주 기수가 요즘 얘 무슨 돈 필요한가 봐. 말은 악착같이 타. 예전에 지하주 기수가 잘 나갈 때 한 20년 전쯤에 참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수인데 좀 많이 침체돼 있죠, 지하주 기수가. 근데 요즘은 기승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부상도 있었고 했으니까 기승 횟수가 늘어나면서 두 아이의 아빠죠. 예, 기수협회 아이들 데리고 온 거 제가 봤었는데 몇 번. 남자애 둘이었던 것 같은데. 예.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지하주 기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하주 기수가 최근 너무 말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거와 좀 맞물려 본다면 오만 나트랑의 좋은 편성도 만났고요. 또 지하주 기수가 그렇게 기승술이 없는 기수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오만 나트랑은 한번 충막감을 한번 노려보고 싶고. 1번 노머시는 뭐 결정력 부족 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구력이 좀 부족하죠. 성인권 가담을 해서 끈기가 없는데 이게 또 외곽으로 좀 기대기도 해요. 3코너, 3,4코너에서 삐지죠 말이. 그래서 이기회수가 타기가 참 상당히 부담스러운 마필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악벽이 생겼네. 뭐 게이트가 1번이니까 또 뭐 선회까지 갈 수도 있고 아예 무시는 못하겠지만 그럼 여러 가지 요소들 지구력 부족하고 악벽이 있다는 게 상당히 부담 요인입니다. 이 뭐 클리너 피슬은 정말 편성을 잘 만났죠. 제가 뭐 클리너 피슬은 뭐 출전할 때마다 인기마로 팔릴 때마다 매번 잘라드렸던 마필인데 이번만큼은 무시 못하겠네. 사실은 하만식 기수도 부상을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만식 기수도 유정비를 잘 거둘려면 이러한 마필들은 뭐 아끼고 할 것도 없죠. 최선을 다한 승부가 기대가 되고요. 3번마 골디어스는 솔직히 뭐 최근 두 번의 영웅도 잘 띄워주고는 있지만 능력만하고 볼 수 없죠. 선행권에 따라가서 중간에 따라가서 뭐 선에 나가고 했는데 결국 걸어가면서 편성을 만나면서 입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예, 별로 능력이 없다고 보고요. 3번 샤인퀸도 다리가 안 좋아서 매번 지금 조교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해요. 심승태 조교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조교사 입장에서는 워낙에 솔직한 조교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해주는데 현군에서는 경쟁력을 보이지 않겠느냐. 워낙에 뛰어온 걸음이 있으니까 그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뭐 다리가 워낙에 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6번, 7번, 8번, 9번 변화 없고 실버 블랙 포인트가 팔립니까? 이 천하의 똥말이죠, 이게. 지난번에 그 조인공 기수가 탔을 때 코 목차 났던 마필들 보면 배트파티의 모니스톰. 그 지난 11월 19일 경주에서는 개똥말들 편성해서 단독전에 나서면서 우승. 국산 6등급에서 이번 경주 승급전입니다. 뭐 안 될 건 없죠. 뭐 선행 가고 뭐 또 지랄 연병하면 또 뛸 수 있는데 문세영 기수니까 더 팔리겠죠. 근데 이게 가장 불안한 인기마가 아닐까. 뛰어온 걸음도 그렇고 문세영이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좀 과포장되어 있는 마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서 저는 약간 좀 뒤로 좀 돌려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요. 5번 나트랑을 놓고서 2번마 클리너 피슬, 4번마 샤인킷, 그리고 실루마 블랙 포인트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장 잘라내고 싶은 마필은 실루마 블랙 포인트고요. 나는 차라리 막건을 블랙 포인트를 살 막건이면 1번마 노모시를 사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근데 나도 입이 뭐 포도청이라고 이렇게 인기마 1번마 실루마 블랙 포인트 같은 마필들을 한 1년 전에는 과감하게 잘라냈는데 하도 욕을 처먹으니까 내가 개똥말이라고 생각하는 말도 나도 솔직히 좀 포장을 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뭐 승질이 들어와서 또 결국은 다 얘기하죠. 예. 어쨌든 간에 실루마 블랙 포인트는 개똥말이라고 봅니다. 이거 뭐 별것도 없는 말인데 진짜.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근데 다른 말이 똥말이기도 해 사실. 자 이번 5경주는요. 5번 나트랑 2번 클리너 피슬 3번 샤인킷 1번 노머시 실루마 블랙 포인트. 에이씨 막 지르고 가는 거야. 알아서 주워들어. 내가 자신 없다는 경주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경주는 재미도 없고. 6경주예요. 경주로 1300이죠. 예, 국내산 5등급.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나 좀 귀엽지 않았습니까? 좀 귀여운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좀 불쌍하고 귀여운 컨셉. 나 머리 염색도 그래서 일부러 안 해요. 자, 6경주고요. 한대건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경주로 1300m 국내 5등급 11마리 RPD에 출전했는데 제가 이제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6번 뉴 와이파이가 나와요. 전 배팅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뉴 와이파이. 배팅권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마필들도 많죠. 뭐 1번 림팜, 2번 K마운틴, 3번 금곡성, 뭐 5번 대반격, 6번 와이디오 와이파이, 7번 금태풍, 8번 제이백, 뭐 이런 마필들 도전이 가능하죠. 1번 림팜이 팔리나요? 저는 계속 좋은 말이라고 보지 않는데 솔직히 지우고 싶은 마필이고, 다른 마필들 중에서도 인기권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막건을 사고 싶은 마필보다 막건을 지우고 싶은 마필이 솔직히 더 많아요. 이게 왜 팔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이러한 마필들을 꾸준하게 데뷔했을 때부터 추적을 해오다 보니까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알고 있죠. 그래서 과연 최근 경주에 선전을 하고 있는 마필도 있고, 그러한 마필들이 거품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계속적으로 입상을 하고 우승도 하니까는 좋은 말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좋아서 잘 뛴 것이냐, 아니면 편성의 덕으로 어부지격으로 들어온 것이냐, 이런 것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경주가 한대건의 승부경주가 된 겁니다. 한대건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겠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 경주가 1300m 매경주 컨디션은 좋았었지만 기복을 보였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충무하러 세울 생각입니다. 자, 이번 6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배당 무조건 나와. 배당 무조건 나옵니다. 어떤 말에 팔리더라도 뭐 과신할 수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바닥배당 자체가 좋아.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대건이가 좋은 배당 아주 아가리에 천 얻어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 한대건의 승부경주고요. 많은 건시, 많은 문자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번 방송에서 나 불쌍한 놈이다, 내가 좀 이렇게 방송에서 열심히 떠들어주고 공개해주면 여러분들이 맞추면 좀 문자 하나 신청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별로 효과 없어요, 그거. 근데 난 이제 그런 말을 잘 못할 것 같아.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좀 쪽팔리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해. 나 이번 주에 펄펄 날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펄펄 날고 여러분들한테 돈 내놔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돈 주나? 자, 7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경주가 1300이에요.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는데. 일단 안쪽에는 이번 행운머니가 가장 눈에 들어오죠. 이 정도로 못 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수술하고 나와서, 이 정도는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네. 이선 전개도 어렵지 않았었고요. 전개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채찍을 대는데도 말이 안 나가요. 뭐 말을 더 갖고 나왔고, 또 조성건 기수의 등짝에서 뭐 선행을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버리진 않겠습니다. 검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검증해봐야 되고 싶고요. 3화 K킹은 차민구슬 이겼죠. 차민구 자체가 뭐 큰 능력만은 아니지만 이 마필이 잡아낸 끝걸음을 보면요, 이 정도였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정경주에 선행 나가서 잡아야 되고, 플러스 22kg 체중이 들어왔었죠, 그때. 발주기 타는 상당히 빨라서 선행 나가는 어렵지 않는데, 역대 최강이랑 경합을 하면서 좀 깨졌던 걸음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변화가 왔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번 경주가 1300이긴 하지만은, 아마 K킹의 발전 가능성도 그렇고, 무시는 못할 것으로 보여져서, 충막감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멀 라헨느는 최근의 성적의 연속 입상, 두 번의 연속 입상인데, 그게 다죠, 사실. 이 앞으로 뭐 큰 능력을 갖다가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조심빨리 올라오니까 한두 번씩 때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때려봤지만 결국은 졌고요. 1300m에서는, 그래도 1300m에서 이 정도 편성 만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페러비치가 뭐, 열심히 안 타겠습니까? 뭐, 선행도 가능한 앞이라는 점에서, 이번만 행운머니 빠르고, 6번가 까치랑 공이 빠르지만, 바로 그 옆선에 붙어 있잖아요, 라이언느가. 전기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까칠한 공주는 제가 조금 의외였던 마필이에요. 지난 10월 22일날 선행을 나서고서도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똑같은 1400m에 출전해서 선행 나가서 괴롭힘이 없으니까 쉽게 버텨요. 기록은 별 차이 없었습니다. 그전 경주가 1분 23초 6이었었고, 그 다음 경주가 1분 22초 6. 그러니까 1초 정도로 더 땡긴 거죠. 근데 마필이 걸음이 많이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타면 가능성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뭐 행운머니 같은 마필이든가, 뭐 3화 K킹, 오물 라헨느가 순발력이 안 느려서, 그냥 가만히 냅두질 않아. 그냥 계속 똑부역 찌르고 그냥 똥집하고 막 이러면서 힘들게 할 거야, 아마. 뭐, 마필이 아주 편하다면 모를까.
불안한 마필이고. 7번 토호킹은 또라이죠. 예. 항상 역방향 조교를 하고 가다가 서버립니다, 말이.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걸 설명을 드렸던 하만식 기수가 어떻게 탔죠? 발주한 이후부터 주구장창 밀면서 채찍대면서 끝까지 동반하고 삼차한 겁니다. 그렇게 타면 올 수 있죠. 그렇게 탄다면. 근데 그렇게 탈 수 있나? 항상 올라오니까 뭐 버릴 수도 없긴 하지만 이게 워낙에 이 굴곡이 심한 애들은 지가 꼴리면 뛰고 안 걸리면 안 뛰니까 그냥 불안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8번만 일렉트릭 크롬도 나쁘진 않은데 부담 정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57kg. 과연 끝권을 얼마만큼 살릴 수 있을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9번, 10번, 11번, 10번 다 안 되고 다 똥마들이고. 그리고 이번 7경주는요. 4번마 K킹을 놓고 저도 인기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4번을 놓고 뭐 2번, 5번 두 마리 앞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배당이 나온다면 7마 코어킹과 8마 일렉트릭 크롬 이 두 마리 앞이 안에서 배당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두 마필 다 추임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7경주는 4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4번 놓고 2번, 5번. 그리고 의외로 2번이 워낙에 많이 팔려서 4번을 놓고서는 이 4번을 놓고 뭐 7번, 8번 배당이 상당히 높게 배당이 형성될 수 있어요. 소액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한번 공략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4번 놓고 2번, 5번 말씀드리고 4번 놓고 7번, 8번 정리하면서 7경주 넘어가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가 1300m, 혼합 4등급 경주.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입니다. 안쪽에서 1번 서금은 7경주입니다. 12번의 앞에서 출전했고요. 반대側의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자, 6번은 프로포즈입니다. 이마 PD 지난번에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첨라타 경주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선입권에 가담도 가능한 마필이고 어차피 선두권이 무너진다고 봤을 때 분명히 직선 한 발에서는 발휘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7경주는요. 한대간의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고요. 6번은 프로포즈 놓고 3번, 7번. 붙었습니다. 바깥쪽 7번 청포로로 그 안쪽에서 6번 프로포즈 두 마리의 싸움. 내가 이 한 경주를 잘하려고 어마어마한 공을 들였네. 예. 거의 국어를 하고 살았네, 국어를. 그만큼 이 초특급 승부, 메인 승부, 초특급 메인 승부에 대한 거는 기대가 여러분들도 크지만 저 역시 상당히 부담감을 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다른 경주는 몰라도 이거 한 경주만큼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적중을 시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경마라는 게 책임감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실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이 도와요. 경주의 운 자체가 따라야 되고 살아있는 생명이 움직이는 물건이 있다 보니까 경주가 꼬이고 늑발하고 폐출혈하고 여러 가지 상황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먹기 싫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변수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보상을 받을 만한 경주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한대가라 초특급 메인 승부처고요. 반드시 제 노력에 대한 성과를 이번 경주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경주고요. 사실 이번 경주가 다바가 승부로 제가 하반기를 마무리 짓는 다바가 승부처로 관심을 가졌던 경기입니다. 자, 금화필이 추천해서 이번 경주 과감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가라 초특급 메인 승부처 8경주 토요일 경마. 다른 경주는 몰라도 이 경주만큼은 전화기 들고 음성 정보, 전화기 들고 문자 신청. 오늘은 문자 신청해도 돼. 15경주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아휴, 참, 뭐, 진상 역값을 따고 있습니다. 선행형들은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압도적인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 있느냐. 비슷비슷해요. 1마 덕성이로 2마 오픈뱅크, 뭐, 7마 2K, 뭐, 4마 천지타, 뭐, 이런 마필들이 다 선행력이 있죠. 8번 프라잉 골드도 있고, 10번 꿈캐라, 뭐, 금캐라, 꿈캐라 다 휴양이죠. 상당한 선두권에 복잡다반하게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는 마필들의 선전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7마 2K 정도인데, 선행을 나가니까 엄청나게 뛰어요, 사실. 저도 좀 의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52kg, 이번에 57kg. 가서 쳐 죽으라는 얘기죠. 자, 2K가 선행을 실패할 소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57kg의 부담 중량이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근데 모르는데, 원체 잘 뛰어서 마필이 지난번에 선행을 간다면은 또다시 한번 자꾸 손은 가는 마필이긴 합니다.
일단은 8목 프라임 골드가 지난번 선유권 전개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죠. 당연히 선행을 갈 줄 알았었는데 선행을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이 마필은 선행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선유권의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선두권이 이번 경주에 상당히 많이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두권의 전개도 가능한 8목 뉴 프라임 골드 과감하게 한번 충만 한번 세보고 싶습니다. 팔려. 뭘 과감하게야. 나도 말도 참 이상하게. 팔려. 8번 프라임 골드. 마방에서 내심 기자하고 있더라고요. 9번막 금캐라와 10번막 꿈캐라. 이 두 마필이 공격기를 가지고 나오죠.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꿈캐라는 선행을 하다면 잘 안 잡히는 마필이고, 순발력도 상당히 빠르죠. 9번막 금캐라는 이 휴양하기 전에는 상당히 강당했던 마필이에요. 선유권을 전개하면서도 결국은 그것을 잡아내는 아주 끈끈한 모습이 돋보였던 마필입니다. 두 마필 다 후양한 이유가 있죠. 금캐라는 지골골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방면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뭐 경주마한테 치명적이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휴양을 했고. 시모 꿈캐라 별다른 질병은 없어요. 6월달에 관절경 수술을 했는데 그게 질병이면 질병이겠다. 관절경 수술하고 나서 이제 형 500길 해서 이제 7번과 2K 나가면 이군캐라가 갖다가 비벼줄 겁니다. 이 마필이 상당히 순발력이 빠르고, 뭐 안쪽에 1번과 덕성이나 오픈뱅크, 뭐 아르고플라잉,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안 되니까 거의 2K는 뭐 거의 그냥 똥구멍에 불나는 거죠. 계속 몇 마리가 와서 입 맞추고 있으니까. 2K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전개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는 관절경 수술했던 10번 꿈캐라가 뭐 선행을 간다면은 또 모르겠지만, 선행이 아니라서 이 마필은 일단 지우고요. 9번 금캐라는 질병 자체도 상당히 경미했는데 출전 공격기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 마필은 분명히 능력 있는 마필입니다. 이 선유권의 전개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한번 노려봐야 될 가치가 있다. 공격기는 있지만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다른 마필 중에서는 3번 아르고 플라잉이 괜찮아요.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선행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난번에는 편성이 그러니까 선행을 간 거고요. 매번 뭐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 뭐 오픈뱅크도 뭐 솔직히 자력 입상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죠, 사실.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얘도 선행을 실패했고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선행 실패했고 선유권에 전개하다 보니까는 의외로 최근 경주에는 끈끈한 거림이 나와요. 끈기가 생겼기 때문에 또다시 어부지를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딴 거 뭐 있나? 천주탑은 아직 회복 못했고 6번 로드힐도 공백기 가지고 나오는데 이현종 기수가 한 얘기가 있는데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얘기했냐고 자꾸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내가 지우라고 했으면 뭐야? 그렇게 눈치들이 없나? 아 참 신기해 보면. 내가 꼭 어디 가서 좆대는 게 보고 싶어? 내 마사에 들어가서 좆대는 게 이렇게 보고 싶어? 참 신기해 보면. 아니 뭐 어느 조교사가 자기 말이 컨디션이 떨어져서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기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치껏 해, 눈치껏. 근데 내가 다 팁을 주잖아. 10분만 좋아라. 그냥 선두권 무너지면 어부지 지식적으로 좀 올라오는 추이평을 가지고 있어요. 난 얘가 왜 좋아라는지 모르겠어, 이름을. 그냥 난 싫어라야, 얘는. 싫어라, 이름이. 아, 난 얘하고 진짜 사대가 안 맞는 것 같아. 아우, 씨. 아, 정말 싫어, 얘가. 자,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끝걸음도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 뭐 하나 이 마필은 근성이 좋은데 아꼈구나 이게 아니야. 그냥 말이 안 꼈구나야 항상. 좀 짜증나는 말이라서.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8번 프라임 골드를 충막감으로 세우고 3번 아르고 플라잉, 9번 금캐라 이 두 마리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선행을 할 수 있는 7목 2K, 뭐 2번 뭐 오픈뱅크 뭐 이런 마필들은 뭐 현장까지 가져가면 방어 정도는 가져가겠지만 크게 땡긴다? 이런 말씀을 좀 만들고 싶고요. 8번 놓고요. 3번, 9번. 8번 놓고 3번, 9번 두 마리 앞필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10번 좋아라는 나는 현장 가서 봐도 모를 거야 사실. 자, 식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한달간 승부처입니다. 약간 우열이 좀 드러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경주를 좀 압축을 해드리면 1번마 비욘드 리미트, 2번마 검령, 3번마 엘레트킨, 3번마 레드우드, 그리고 9번마 월드마크 이렇게 한 4-5마리. 근데 내가 공략할 마필은 한 4마리야. 그러니까 충 세워서 한 방 때리고 한 2방 정도 방어하는 그 막권입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렸던 5마리를 가지고 조합을 해보시든가.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과연 제가 보고 있는 축마가 여러분들과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조교사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나는 마필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이 탔던 기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때문에 정말 이상했었다. 큰 이상도 없었는데 이렇게 좀 의구심을 얘기하는 기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복귀를 해봐도 그렇고요. 자, 어차피 마번 공개해드리고 붙어보는 10경주입니다. 한대건이가 그만큼 이번 경주는 기복형들의 경주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드렸던 마필들 중 안에서 조합을 해보신다면 적정할 수 있는데 나는 한대건과 함께 승부를 해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 아주 미치겠다. 아주 똥을 좀 다 싸고 있다. 이러신다면 들어주십시오. 한대건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경주를 1700m 12마리 아피드에 출전했고요.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6번마 천하비가 출전합니다. 사실 초원강타가 지난번 승급전에 뛴 거름만 놓고 본다면 너무 여유가 넘쳤었죠. 그 당시에는 부담량 52kg, 현재는 57kg. 56.5kg라는 부담 용량을 가지고 선행을 받아내고 성공을 했던 여력을 가지고 있던 마피기 때문에 뭐 따라가도 되고 이제는 좀 걸음이 터졌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마피입니다. 부담 중량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이긴 한데 상태는 더더욱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워낙 여력이 있었고 선행을 추가할 수 있는 1번마 그랑블루 6번마 천하비에도 선행을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따라오는 전기에 10번마 딕시플로이 10번마 미스터 마운틴 이 11번, 12번은 워낙에 전형적인 추입형의 마필이라고 가깝다고 보고요. 이 선두권을 가담하는 1번과 6번 두 마리 마필이 경주를 얼마만큼 페이스 있게 조절하느냐가 문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6번과 천하비를 이번 경주 상당히 재밌는 막권으로 보고요. 4번과 초원강타를 중심권에 세워놓고 6번과 천하비 요 막권에 좀 원틀 막권을 공략할 생각이고 4번 놓고 1번, 11번, 12번 이 세 마리 마필들은 어찌됐든 간에 추입을 하는 마필들이니까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현장에 대한 배당이 좀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장의 배당 흐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인기권 안에서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2번, 3번, 7번, 뭐, 10번, 다 지워. 되지도 않아. 다 지워버리고. 우리도 지우는 건 잘 지워. 네. 자, 12경주입니다. 경주를 1700m 혼합 3등급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습니다. 7번 후리바람. 얘는 이제 조만간에 꺾어질 일만이 나왔네, 솔직히 말해서. 예. 생각보다 썩 좋지가 않네. 전력을 회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지 말아야 될 상대들한테 여력이 없이 지고 있는데 부담량 54kg예요. 이번까지는 제가 보겠습니다. 이번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후리바람이 워낙에 약체들의 편성을 많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리바람은 뭐 충막감으로. 근데 이 마필도 조만간에는 걸음이 다 됐기 때문에 무혈 소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축하는 전개는 상당히 좋은데 끝걸음이 안 나오니까 거리를 한번 늘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 안배를 하면 더 뛴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죠. 박재호 조교사는 축하의 컨디션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괜찮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3번 홍남불패는 매번 늦추입을 하는 마필이고요. 3번 신기파랑 승급전이죠. 지난번에는 뭐 의도한 선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선행을 나섰고 직선에서 끈끈한 걸음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1700이에요. 마이너스 3km의 가압량의 혜택 하정인 기수인데 하정인 기수의 평가는 좋아요. 조개 때 모두 상당히 좋고 또 선행도 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강자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그 말에는 좀 동의합니다. 그래서 3번 한기파랑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걸음이 터져 있기 때문에 아직 무시 못할 것 같고 오마 북마드림에 대한 임기용 기수의 평가가 있는데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6번은 내산한다명도 선유권에 가담을 하지만 끈끈한 걸음이 없고 고마 교두 보는 맛이 같고요. 10번은 포모 미션도 매번 더 나올 것 같은데 아쉽고 11번은 브룩스는 고개를 잘 못 쓰는 마필이고요. 은근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번 12경주는 7번 후리바람을 놓고 저는 4번만 신기파랑 뭐 기술도 좋다고 하고 뭐 전기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 마필이 깨질 수 있는 확률보단 최선을 다하는 마필이고 조교의 컨디션 좋기 때문에 저는 4번 신기파랑을 좀 가져가고 싶고요.
다른 마피들을 본다면 1번마 축하, 5번마 북마 드림, 그리고 10번마 포모 미션, 뭐 이 정도 해서, 네,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7번 넣고 4번 주력, 7번 넣고 1번, 5번, 10번.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할지는, 현장을 한번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내심 땡기는 마필 한 마리가 있는데,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12경주, 현장 대상, 반드시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3경주입니다. 13마리의 마피들 출전했고요. 대상경주죠. 이게 이제 국산 마피들로만 짜여진 2세 육성 능력검사 특별경주, 대상경주, 8,400만원, 뜰등 상급.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혼합군 경주가 있어요. 혼합군 2세 마피들의 대상경주가 있는데, 뭐 쟁쟁하죠. 네, 솔직히 말해서. 뭐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면밀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보는 마필 몇 마리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델타 K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5번 매니브레이신 동그라미, 6번 미스터 포춘 동그라미, 그리고 8번 자진머리까지 한번 동그라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막감은 6번만 미스터 포춘 쪽으로 봅니다. 제가 이 미스터 포춘이라는 마필이 솔직히 뭐 5마신 이기고 2마신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선두권이 복잡해요. 뭐 매니브레이싱이라든가 3번 미스터 챔피언이 가장 순발력 면에서 앞서있기 때문에 뭐 2번도 뭐 느리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간다면은 선행을 성공할 수 있고 매니브레이싱은 최근 경주에서 연속적으로 강자들 틈에서 선행을 실패하면서 따라가는 점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죠. 뭐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선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 부분이 있지만 뭐 문세영도 포기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주의 조건은 상당히 안 좋았었고 매니브레이싱이 하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매니브레이싱이 이현종 기수가 심하게 밀고 나간다면 물론 다른 마필도 밀고 나가겠지만 선행을 성공시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결코 그렇게 쉽게 물러가는 마필이 아닙니다. 선행을 갔을 때 걸음이 더 나오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아예 무시하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미스터 포츠는 그걸 역이용할 수 있죠. 전개를 따라가면서 2선에서 호시탄탄 기회를 보다 한 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목표로 충만해 보고 3번 델타 K는 원래 이동화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었어요. 기승 정지 때문에 기승을 못하는 건데 조교는 담당을 했었고요. 이동화 기수 만나봤죠. 이 조성곤 기수의 등장이긴 한데 저는 좀 델타 K를 보고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데뷔전 할 때에는 워낙에 편성이 약했으니까 쉽게 오겠지.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었어요. 12월 4일날 이게 승급전이었었는데 이 발주기 이탈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개는 빠르합니다. 너무 최후위권에 있길래 야 이거 큰일 났다. 인기 1위 마필인데 저렇게 개는 빠르고 저 올라올 수나 있겠나. 도저히 못 잡겠다. 사실 이 마필이 코너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좀 강했었어요. 근데 코너를 넘어서 편성이 아무리 약했다고 하지만은 기대 이상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선전하면서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K라는 마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저 정도였어? 굳이 선입을 안 가고 바닥에서 취입을 해도 저 정도로 올라와. 아무리 개편성이지만 저건 근성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 뭐 그런 생각? 어쨌든 간에 델타 K의 그런 선취입이 자유로운 모습이 아마도 실전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뭐가 또 있을까요? 5번은 설명을 드렸고 8번마 자진몰이는 참 별로 빼타고 싶은 마필은 살짝 아니다. 맨날 쥐어짜고 있으니까 뭐 솔직히 그렇고 이게 뭐 굉장히 뚫린말이라고 뭐 걸음이 터졌다 뭐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실버 골든게이트 같은 마필이 바닥에서 참고 있다가 선입권에서 한 발을 쓰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다른 말은 뭐 다 지우고 13번 콜링킹은 지금 장구를 교체를 했어요. 제가를 바꾸면서 최근 좀 못된 버릇이 생겼죠. 콜링킹 원래 순발력이 좋았던 마필인데 자꾸 이제 최후밀권에 누워있으려고 그러고 막판 꺾어놓으면 달리려고 하는데 이 마필의 습성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를 잘 안 모으려고 하고 하만식 기수가 상당히 다부진 기수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경주의 결과가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13경주는요, 6번 미스터 포춘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좀 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5번, 11번, 뭐 8번까지도 뭐 가능성은 있죠. 6번 놓고 하겠습니다. 6번 놓고 3번, 5번, 8번, 11번. 이 네 마리 앞이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4경주입니다. 저렇게 기네. 15개가 이렇게 많았었나? 하다 보니까 지치는데?
아니, 뭐, 그래도 뭐, 경마 많으면 좋지 뭘 그래. 한국중하고 더 배팅하고. 난 진짜 한 20개 했으면 좋겠어, 하루에. 20개, 30개씩 그냥. 저녁 9시, 10시까지 막 심야 경마 하면서.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14경주 12마리 아피드에 출전했는데, 돋보이는 마피는 바로 사마 금화벨 아피드예요. 부담량 57kg의 중량. 6전을 치르면서 단 한 번의 입상권 진입을 실패를 하고, 3번의 우승과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편성이 약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지난번에는 큐피드 총알을 이겼기 때문에 약하다고 볼 수도 없고. 부담량 57kg인데, 이제 부담을 이겨내는 것이 이게 막판에는 이제 관건이 돼버렸죠. 그래서, 경주거리가 1400도 경험을 해봤고, 뭐, 여러모로 보나, 아무리 57kg를 하더라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충막강으로 놔야 될 것 같고. 후자권만 좀 찾으면 될 것 같은데, 1번 주얼리파크는 승급전, 속보강자 겨우 이기는 걸음이었었고요. 2번만 안양라이언은 공백기 있고, 김규일 개수고요. 3번만 샤이닝 가이는 승급전이긴 하지만, 이 마필은 데뷔할 당시부터 어느 싹수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선입권에 전개도 되고, 추위권에 전개도 되고. 지난번에는 출전 주기가 좀 맞아지니까, 의외로 선입권에 깐깐한 걸음을 보였어요. 승급전, 뭐, 상대도 약한데, 뭐, 안 될 거 있겠습니까? 3번 버리지 마시고요. 5번 리얼테는 뭐, 워낙에 마방에는 좋다고 하는데, 이게 선행을 안 나가면 상당히 풀빵입니다. 3번 샤이닝 가이드 있고, 3번 금화레필도 느리지 않죠. 근데 이 5번 리얼텐이 과연 선행권에 따라가서는, 글쎄요. 약간 조금 뭐랄까요. 부담스럽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6번 그레이 카이저도 더 나올 걸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거기서 안 뛰어요. 그래서 2차로 기술을 만나면 오히려 걸음이 더 나왔는데 지난번에 목 차이 아쉬움. 부담량이 3.5kg 늘어난 것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따라가겠죠. 7번은 그렇고. 제가 직접만 나와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8번마 태양왕.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10번마 영광의 그날도 꾸준히 뛰는 걸음이 있어서 아예 무시는 못하긴 하는데 추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내는 문제겠죠. 맨날 그러니까. 11번 호위무사도 뭐 악벽이 좀 있죠. 발주 고착기가 좀 있고 그냥 무조건 제어하고 참고 한 발을 쓰면 뛰는데 지난번에는 발주부터 밀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타서는 호위무사는 답이 없죠. 그냥 꾹 제어하고 가다가 최후위권에서 끝까지 참고 있다가 4코너 전방에서 외곽으로 치고 나오면서 밀면 그거를 한 발을 쓰는 납입니다. 임기영 기술은 그걸 몰랐나 봐요. 얘기를 안 해줬나? 타봤는데도 그렇게 탔네? 신기하네. 10월 스페어 조이는 뭐 안쪽으로 척 기대니까 뭐 할 말이 없고요. 자, 이번 14경주는요, 4번마 금화레피드를 놓고 하겠습니다. 3번마 샤이닝 가이,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 8번 태양왕. 이 두 마리 앞에 일단 포커스예요. 자, 4번 놓고 3번, 8번. 두 마리 앞에 좀 더 관심을 갖고요. 2번에 나온, 뭐 2번까지는 아니지만, 6번마 그레이 카이저. 10번마 영광의 그날, 뭐 이런 나피들은 취입권이 되니까, 이런 나피들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4번 놓고 3번, 8번. 둘 중에 주력막권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5경입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이기도 하고요.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보고 싶은 겁니다. 난 깜짝 놀랐네. 지난번에 탄옥꼬라지 보고. 사연도 있어. 엄청난 사연도 있고. 왜 졌을까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이번 경주가 그때 편성과 얼마나 다른가라고 고민해보게 되는 굉장히 이제 올망졸망하게 다 붙어 있죠. 예, 왜? 경주가 1200이니까. 욕심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단거리 경주를 올해 들어서 이제 레이팅이 되면서 단거리 경주를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경주는 한 1700, 1800 해야지. 1200 단거리 경주 뭐 눈 딱 감았다 끊으면 이미 결승선 전방에 와 있는데 무슨 재미로 봐. 그냥 앞에 나가면 삥 도는 거야. 어쨌든 간에 좀 아쉽긴 합니다. 뭐, 우린 막건만 맞히면 돼요. 예, 막건만 적중해서 돈 따면 되는데, 굳이 남의 일까지 걱정하겠습니까? 자, 한 대만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긴 하지만은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마지막 승부처 선정을 한 거고요. 이번 15경주까지 반드시 승부로 적중을 하면서 깔끔하게 토요일 경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끝까지 봤나? 예. 중간중간에 뭐, 졸고 막 그랬을 텐데. 괜찮아. 난 상관없어. 나 다 했으니까. 자, 한동안에 승부처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2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15경주. 2, 6, 8, 10, 15. 자, 그 중에 8경주가 한동안의 초특급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초특급 승부 경주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경주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일반 경주 녹음 안 하느냐? 녹음합니다. 일반 경주에서도 현장의 상태는 좀 궁금하다 하시면 현장 예상 일반 경주도 녹음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청취해 주십시오. 자, 문자 신청 아침 10시까지 받겠습니다. 이번 주 폭발적인 문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원이었습니다.